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그동안 봄이 되면 맛볼 수 있는 야채들을 쭉 소개해 올렸습니다. 채소는 그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육류 즉 고기류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육류죠. 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계장에서 대부분 키우고 있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라는 닭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또 식물의 씨앗이나 떨어진 곡식들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자랐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고기는 약간 질겼지만은 맛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꽁과에 속하는 새 종류입니다. 새 종류이기 때문에 날개는 달려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가축으로 이렇게 사육되어 왔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되어서 날 수는 없습니다. 닭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현재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가금류입니다. 한자어로는 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인도 동남아 등지에서 이 숲에 사는 맷닭을 잡아서 집에서 기르기 시작한 것이 최초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육되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김할지 즉 경주김씨 시조죠. 이 시조의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육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닭은 우리가 알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육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조와 다산의 상징으로도 이렇게 여깁니다. 이 경주 김씨 시조인 김할지 탄생설화에는 흰 닭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닭은 잡식성이고 씨앗, 풀씨, 나뭇잎, 벌레 등을 이렇게 먹이로 하기 때문에 맛이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붉은 수탉, 즉 단운게죠. 그 다음에 흰 수탉, 백운게, 그 다음에 검은 닭, 오골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효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닭의 우수함은 중국 문헌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중국 의학서인 초본류에 보면은 약용으로는 우리나라 닭을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닭은 그 종류가 매우 많아서 그 산지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조선의 장미개는 꼬리가 3, 4척에 이르고 여러 닭 가운데서 맛이 가장 좋고 기름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닭은 십이지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서와도 굉장히 친근합니다. 이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 벽에다가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서 액마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신도 많은데 호남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은 시어머니 눈밖에 난다 하고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여자가 닭의 목이나 발을 먹으면은 그슬을 깬다고 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여자가 닭을 이렇게 먹으면은 태어나는 아기가 닭살이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죠. 이건 어렸을 때 제가 또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닭과 관련된 속신을 보겠습니다. 상원일의 풍속에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소리가 10번이 넘으면은 그 해는 풍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월 들어서 천유일은 닭의 날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날 부녀자들은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날 바느질이나 길쌈을 하게 되면은 손이 닭발처럼 흉하게 된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데 아마 좀 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날 제주도에서는 모임을 가지지 않고 닭을 잡지도 않고 지붕 손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만약에 모임을 하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닭을 잡아먹으면은 1년 동안 닭이 잘 되지 않고 지붕을 이으면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닭은 새벽을 알리는 그런 동물이죠. 닭의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는 그런 벽사의 기능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닭이 제때 울지 않으면 불길한 징조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고 밤중에 울면 불길하다고 하고 또 수탉이 해진 뒤에 울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닭과 관련된 설화도 되게 많죠. 옛날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괴롭힐 때 수탉이 암탉 다루는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아내의 버릇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과 관련된 길조어도 많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져서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고 이 닭이 쌍알을 낳으면 집안이 흥한다고 이렇게 여겼고 닭이 항상 나무 밑에만 있으면 그 집안에서 배설할 사람이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닭은 민요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심청가에서는 닭아 우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라는 그런 슬픈 대목도 나옵니다. 황천에 간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민요에서는 병풍에 그린 닭이 울면 오시려라라는 그런 간절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닭은 진해하고 천적 관계죠. 따라서 진해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닭을 이용했다는 옛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황해도 장영군 소재에 있는 계림사에서는 진해의 병계로 승려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발 노인의 지시로 흰 닭을 키우면서 이 같은 병계가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닭들이 진해하고 싸워서 진해를 죽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항상 그 많은 닭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과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소경 제닭 잡아먹기라는 그런 속담은 남을 해치려고 한 일이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때 쓰고, 또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새꼬리는 되지 말자라는 그런 속담은 큰 사람의 밑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닭 소보듯 소 닭보듯 한다라는 그런 속담은 서로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그런 속담은 하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희망이 없을 때 많이 쓰죠. 또 산딱 길들이기는 사람마다 어렵다라는 그런 속담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다잡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촌딱 관청에 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은 이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변화에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쓰면 큰일 나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여자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어필할 때 옛날 봉건적인 그 사고를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쓰던 그런 속담입니다. 닭고기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해서 소화흡수가 잘 되고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닭은 상업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어 왔는데 용도에 따라서 난용종, 육용종, 난육겸종, 애완종, 투개형 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종류는 이탈리아산 난육겸종인 백색 네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닭고기와 달걀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800년경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대규모 농장 사육은 1920년경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달걀 생산이 이렇게 목적이었고 이 달걀을 더 낳지 못하는 암탉들을 도살해서 이렇게 식용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20세기 중반 들어서는 이 달걀 생산보다는 고기 생산이 더 이렇게 이 큰 산업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는 1960년대 후반쯤에 외래종이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고집이 센 데다가 많이 먹지 않고 성장이 아주 느린 토종닭에 비해서는 먹이도 잘 먹고 연간 200개가 넘는 알을 낳아서 경제적인 가치가 큰 네구온종이나 누햄프셔종, 또 프랑스의 사소종 등의 이렇게 품종이 들어와서 주로 사육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닭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헌상 나와 있는 닭고기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붉은 수탉은 부인들의 하혈과 냉대하를 멈추게 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며 허증을 보호하고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룡본초에서는 노란 암탉은 뱃속의 수정을 제거하고 장기의 양기를 보호하며 냉기를 치료한다. 검은 닭은 풍한습으로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반이를 치료하며 뱃속의 태화를 안정시키고 복통을 치료하며
골절이나 가슴에 종기가 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수식어 음식보를 보면은 위장을 편하게 하고 근골을 강하게 하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생리를 조절하고 종기를 없애며 냉을 멈추게 한다라고 했고, 또한 빈뇨를 완화시키며 출산 후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닭의 효능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비장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는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식품이죠. 이 색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이 기운을 보충하는 쪽이 강하고,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혈액을 보충하는 그런 그 효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닭고기는 이 소화기가 좋지 않아서 영양 불량인 사람이나 기혈 부족으로 얼굴이 노랗고 허약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했고, 또 오장에 유익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부인들의 체력 저하로 부종이 생기고 생리불순이나 냉대화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나 출산 후에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모유가 부족한 산모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보호하고 골수를 채워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죠. 따라서 수술 후 환자나 병을 앓고 난 후 회복기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상처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닭고기의 효능 보겠습니다. 다른 육류에 비해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력 발달에 효과가 좋고, 또 필수 아미노산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또 부위에 따라서 맛과 영양이 다른데, 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담백하여 소화가 잘 되고, 닭다리는 탄력이 있고 단단하면서 철과 아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날개와 닭발은 콜라겐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고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에도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암작용이 있고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의 다양한 영양성분은 신체 발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닭고기 요리할 때 배합하면 좋은 식품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구기자를 배합하면 오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보충하는 효능이 좋아지고, 고추를 배합하면 영양성분 흡수가 빠르고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다고 합니다. 또 목이버섯을 배합하면 위장을 보호하고 전기와 골수를 채우는 효능이 좋아지고, 인삼을 배합하면 보익작용이 강해서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물을 배합하면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하고, 팽이버섯을 배합하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소화기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또 죽순을 배합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청경채를 배합하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밤을 배합하면 조혈 능력이 좋아지고 철 결핍성 빈혈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닭고기를 배합하면은 좋지 않는 그런 식품도 있습니다. 먼저 이 배합하면 좋지 않는 식품 보겠습니다. 닭고기에다가 잉어를 배합하면은 부스럼이나 종기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닭고기에다가 겨자를 이렇게 배합하게 되면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원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닭고기하고 마늘을 배합하면은,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닭고기의 효능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또 닭고기에다가 샐러리를 배합하면 원기가 손상되고, 닭고기에다가 호두를 배합하면 변비가 이렇게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감기로 고열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닭고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담습이 많거나 비만인 사람, 또 담낭염이나 담결석 환자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풍 전조증 있는 사람들은 수탉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닭 중에서도 닭발이나 닭머리, 닭날개는 천식이나 피부병, 임파, 결핵 등 이런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닭은 성장 기간에 따라서 효능이 좀 다릅니다. 또 암탉이냐 수탉에 따라서 또 효능이 좀 다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수탉을 공개라고 합니다. 이 수탉은 암탉에 비해서 양기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질병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질병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고질병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우리가 이제 그 삼계탕 끓여 먹을 때 많이 연계를 많이 쓰죠. 완전하게 자라지 않는 어린 닭을 연계라고 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연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약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은 알을 낳기 직전에 닭을 개항이라 그러는데 연계보다는 약성이 강하고 노목에 우리가 씨암탉이라 그러죠. 씨암탉보다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목에는 이제 알을 낳는 닭, 즉 씨암탉을 말하죠. 이 수탉에 비해서 음양의 조화가 적절하기 때문에 기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좋고 일반적으로 이 허약한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가장 좋은 게 씨암탉이라고 합니다. 닭을 이용해서 만든 약선은 참 많습니다. 닭의 특징이 다른 재료하고 잘 어울리고 또 닭은 다른 재료의 효능을 잘 살려줍니다. 또 만들기도 편하죠. 따라서 닭 약선은 굉장히 많은데 문헌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닭고기를 이용한 탕 요리들입니다. 닭게장을 비롯해서 이 고기자 닭곰탕, 닭수프, 대표적인 게 또 삼계탕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닭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볶음 요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닭도리탕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닭볶음탕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이용해서 구이도 많이 하죠. 우리가 통닭 전기구이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파하고 닭고기 끼워서 이렇게 꼬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합니다. 닭을 이용한 찜 요리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닭을 이용한 튀김 요리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리들 외에도 닭고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식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닭고기를 이용해서 많이 먹죠. 양식 요리들을 모아봤습니다. 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운이 없거나 몸이 허약하고 피곤할 때 여러분들 닭을 이용해서 약선 만들어서 몸보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